안녕하십니까? 삼성 디스팁 다이브 10만 전자를 향한 기술적 해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삼성전자 DS 부문의 현 주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네, 먼저 익스큐티브 서머리를 통해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이어서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 각 사업부의 현황과 미래 전략을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0만 전자, 달성 가능성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본 뒤 최종 정리 및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서머리 핵심 요약입니다. AI 시대라는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삼성전자 DS 부문은 기회와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HBM 시장 부진을 겪었으나 회복의 실마리를 찾고 있으며 시스템 LSI는 차량용 반도체로의 전략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부는 수율 문제와 고객 이탈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를 통해 기술적 야망을 실제 성과로 증명하는 실행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자 하며, 특히 이 나노파운드리 공정의 성공이 전체 DS 부문의 신뢰도를 결정할 최종 변수가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럼 DS 부문이 삼성전자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조직도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아래 DSDX 하만 3개의 큰 부문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집중할 DS, 즉 디바이스 솔루션스 부문은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로 구성되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핵심을 이룹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2025년 2분기 기준 매출 및 영업이익 비중입니다. DS 부문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전체 매출의 약 37%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호황기에는 전체 영업이익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익성이 매우 높은 핵심 사업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6DS 사업부의 현황은 하나의 회사 3개의 다른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화면 중앙의 오각형 레이더 차트는 각 사업부의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노란색 선의 메모리 사업부는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회복 중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반면 보라색 선의 파운드리는 대부분 항목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으며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녹색 선의 시스템 LSI는 주력인 모바일 AP 시장에서 고전하며 차량용 반도체라는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모리 사업부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HBM 쇼크로 인해 D램 시장에 왕좌를 내주는 등 시장 지위에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왼쪽의 원그래프는 2025년 2분기 HBM 시장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SK하이닉스가 62%로 압도적인 1위이며 삼성전자는 17%로 3위로 추락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D램 시장 점유율 변화입니다. 2025년 2분기 삼성전자는 32.7%를 기록하며 36%를 차지한 SK하이닉스의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HBM 부진의 핵심에는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던 기술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12단 이상 고단 적층 구조에서 발생한 발열 및 전력 소비 문제가 컸고, 고속 동작 시 안정성이 저하되는 신뢰성 문제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차례의 실패 끝에 최근 삼성의 5세대 HBM3 12단 제품이 마침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최종 통과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HBM 경쟁의 핵심은 D램 칩을 수직으로 쌓는 본딩 기술입니다. 화면의 표는 삼성의 TC, NCF 방식과 SK하이닉스의 MR, MUF 방식을 비교한 것입니다. 삼성의 TC, NCF 방식은 칩을 한 장씩 쌓으며 열과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16단 이상 고단 적층 시 칩이 휘는 현상을 제어하는 데 유리하지만 공정이 복잡해 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 공정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HBM4 시대에는 이 기술의 장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HBM 시대를 이끌어갈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은 CXL입니다. CXL은 CPU 메모리 가속기 등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서버의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삼성은 세계 최초로 CXL 2.5 D램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며 관련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HBM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CXL 기반 솔루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운드리 사업부입니다. 만년 이 위라는 말이 무색하게 현재 존재감을 잃어버린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왼쪽 막대 그래프는 2025년 이 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TSMC가 70.2%로 시장을 압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7.3%에 불과합니다.
오른쪽 꺾은 선 그래프는 실적 추이를 보여주는데 2024년 4분기에는 영업 적자가 2.1조 원에 달하는 등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위기의 근원은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을 도입하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3나노 공정의 수율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는 삼성전자와 TSMC의 공정별 수율 추정치를 비교한 것입니다. 3나노 공정에서 삼성의 수율이 약 50% 수준에 머무는 동안 TSMC는 핀팻 기반 공정에서 70% 이상의 안정적 수율을 달성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구글, 퀄컴,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들이 TSMC로 대거 이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운명은 이 나노 GAA 공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노 공정에서는 경쟁사인 TSMC 역시 GAA 구조를 처음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비로소 같은 출발선에서 진정한 기술력으로 승부하게 됩니다. 3나노에서 50% 수준에 머물렀던 수율을 이 나노에서는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사업의 생사를 가를 핵심 과제이며 2026년 하반기 양산 목표 시점이 삼성 파운드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삼성만의 차별화 전략은 바로 턴키 솔루션입니다. 이는 AI 칩 설계 기업에게 최첨단 로직 공정 고대 역폭 메모리 HBM 그리고 첨단 패키징 기술을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 솔루션입니다.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메모리를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흉내 낼 수 없는 삼성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삼성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LSI 사업부입니다. 주력 제품인 모바일 AP 엑시노스는 시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의 원그래프는 2025년 2분기 모바일 AP 시장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삼성 엑시노스는 21%의 점유율로 퀄컴과 미디어텍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높은 발열과 낮은 전력 효율, 그리고 AI 처리 성능의 격차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됩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는 모바일 시장에서의 고전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차의 두뇌와 눈을 만드는 차량용 반도체로 전략적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가파른 성장 전망을 보여줍니다. 삼성은 자율주행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와 차량용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오토를 양대 축으로 삼아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사업부의 현황과 미래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주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모든 기대가 10만 전자라는 하나의 이정표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단순히 이 숫자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턱을 넘어 기술력과 실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증명하며 그 위에 견고히 안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케이스 긍정적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HBM 시장 점유율을 30% 이상 회복하고 파운드리의 이 나노 공정 수율을 70% 이상 달성하는 등 모든 핵심 기술 과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12개월 후 11만 5천 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약 30%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베이스 케이스, 즉 중립적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가장 높은 60%의 발생 확률로 예상됩니다. 주가는 향후 12개월간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른쪽 주가 시나리오 그래프는 12개월 후 주가가 9만 원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주요 과정은 메모리가 HBM 수율 문제를 해결하고 디램 시장에서 2위 경쟁을 지속하며 파운드리는 이 나노 공정 수율 60% 달성에 성공하지만 TSMC와의 격차는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스템 LSI는 차량용 반도체 전환은 성공적이나 모바일 AP 시장에서는 여전히 고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어 케이스 부정적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8만 원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주가가 향후 12개월간 현재 대비 최대 20% 하락하여 7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지는 예상 경로를 보여줍니다.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파운드리의 이나노 공정 수율 목표 달성 실패, HBM의 대량 생산 실패,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메모리 가격 하락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른쪽 레이더 차트에서 보듯 모든 사업부의 경쟁력이 현재보다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현재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파운드리의 성공이 DS 부문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기술적 야망을 실질적인 시장 성과로 바꾸는 실행력을 증명해야 하며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턴키 솔루션이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이 삼성전자 DS 부문에게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및 향후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술적 과제 해결 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향후 발표될 핵심 이벤트들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주요 이벤트에 따른 시장 심리 변화를 예상한 것입니다. 2025년 4분기 HBM3 양산을 시작으로 2026년 이나노 공정의 초기 양산과 수율 안정화 과정을 거치며 시장의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술적 야망과 실행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성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오늘 말씀드린 기술적 과제들의 해결 여부가 향후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들으셨죠? 본 자료는 참조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